그리고 어떤 섹션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또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를 보고서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지가 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람들은 내 상품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팔립니다. 결국 바이럴 마케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초보분들은 상품의 경쟁 강도를 보고서 상품을 소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상품을 소싱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상품 수가 너무 많고 검색 수는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엄청 높아서 이런 걸 소싱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로 잘 팔고 돈 버는 사람들은 콘텐츠 경쟁 강도를 봅니다. 여기 보면은 블로그, 카페, 뷰탭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쪽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주 좋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키워드는 굉장히 경쟁 강도가 낮은 거예요. 왜냐? 이게 결국에 마케팅을 했을 때 우리 상품이 노출이 얼마나 될 수 있고 또 유입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 즉 우리 상품이 어느 정도 잘 팔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을 올려놓고서 자동으로 팔리면 너무 좋지만 대다수가 사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외부 유입을 이제 끌고 와야 되는데 네이버 뭐 파워링크나 아니면 쇼핑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은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정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사실 바이럴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바이럴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뉴스 이런 탭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판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 상품을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노출을 시키면 안 되고 고유 키워드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이럴을 했을 때 우리 상품으로 유입이 됩니다. 제가 난방 텐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금동이 샵에서 금동이 텐트가 있고, 또 알마센 인앤아웃에서 알마센, 어스피 스토어에서 어스피, 오퍼코리아에서 산토초이, 하우센스에서 스칸디나, 바이맘 스토어에서 바이맘, 뭐 메사캠프에서 이렇게 또 브랜드명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팔고 있는 브랜드들은 다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시는데 스토어명을 제목에 넣으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상품을 부르는 고유의 어떤 상품명이거나 아니면 그걸 통칭하는 우리의 브랜드명을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스토어명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SSG에서 따수미 텐트를 팔아요. 그러면 신세계에서 파는 따수미 텐트, 여기에 브랜드명은 어디예요? 따수미잖아요. 그죠? 따수미 텐트가 브랜드명이고 SSG는 스토어명 같은 존재예요. 스토어명을 쓰지 말라는 어떤 스마트 스토어 가이드랑은 완전 별개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네이버에 한번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난방 텐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쇼핑 탭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관여 제품은 특히 후기를 자세히 보고 싶을 거예요. 물론 이 상품 안에 리뷰라는 것도 있지만 밑에 쪽을 보시면은 인플루언서라든지 블로거라든지 더 자세하게 후기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의 후기들을 자세하니까 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난방 텐트에서는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마케팅을 잘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이맘이라는 브랜드명 보이시나요? 지금 가장 노출이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쪽에 파워링크 영역에 바이맘이 있고요. 좀 밑에 내려보면은 쇼핑템 여기 6개 안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바이맘이라는 거가 브랜드가 노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돈내산 리뷰 상품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탭을 보면은 여기 첫 번째 거 글이 난방 텐트 바이맘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난방 텐트 바이맘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바이맘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루언서라는 그 탭 전체가 바이맘이라는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르면은 뭐가 있겠어요? 이 하단에 상품 링크가 당연히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뷰 탭을 보면은 여기는 알마센 바이맘, 그리고 여기 바이맘, 여기 알마센 바이맘, 여기는 다른 브랜드인 것 같고 여기는 또 파워 콘텐츠라고 해서 돈을 내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여기도 바이맘
뷰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뷰탭에서도 바이맘의 비율이 엄청 높죠. 그 다음에 알마센이고, 그리고 지식인에서는 바이맘을 홍보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파워링크에서 노출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쇼핑 탭에선 조금 애매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돈내산에선 안 되고 있었고, 인플루언서 탭은 전부 다 노출이 되고 있었고, 뷰탭에서도 꽤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고, 파워 콘텐츠도 노출이 되고 있고, 지식인에서는 안 되고 있고. 그럼 지금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그 영역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탭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이버에 뭔가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길목을 잡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이 정말 기본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키워드를 확장시켜서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게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즉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땅 따먹기 게임이냐? 잘 들어보세요. 난방 텐트라는 키워드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건 검색량이 높으니까 경쟁이 좀 상대적으로 치열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검색량이 낮은 중수형 키워드를 위주로 이제 찾습니다. 조금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키워드들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어떤 탭들이 나오는지, 이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섹션들이 나오는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실 텐트는 파워링크, 쇼핑, 인플루언서, 뷰탭, 이미지가 있고요. 원터치 방안 텐트라는 키워드에서는 쇼핑, 뷰탭, 이미지, 동영상, 뉴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한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노출시킬 수 있는 걸 찾는 건데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인플루언서 탭이랑 뷰탭 이 두 가지는 웬만하면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원터치 방안 텐트에서는 뷰탭이 있고 뉴스라는 항목이 생겼죠. 그러니까 뉴스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역량이 된다 이러면은 뭐 파워링크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도 잡는 분은 있으실 수 있겠죠. 잡는다는 건 참고로 우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노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커뮤니티에 침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기 게시물 뭔지 아시죠? 그 베스트 게시물들 이런 데다가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을 종합적으로 배워서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상품에 맞춰서 믹스시켜서 써먹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좋은가? 네이버 쇼핑 탭에서만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게 좁아요. 왜냐면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이럴을 하면은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키워드로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아기 텐트라는 거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난방 텐트는 생활건강 카테고리고 아기 텐트는 출산 육아 쪽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테고리 상관없이 우리 상품에 대한 후기를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이버가 쇼핑 탭에서 카테고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서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찾다 보면 내가 중소형 키워드, 세부 키워드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키워드가 비교적 정확하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높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벨롭을 시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마케팅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검색량별로 나열을 해가지고 높은 키워드부터 낮은 키워드까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섹션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또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를 보고서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지가 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면은 키워드는 확장성이 있다고 했죠. 이 바이럴 마케팅은 확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라이팬을 만약에 판매를 하는데 이 후라이팬에 대한 키워드만 찾으면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데 후라이팬이 언제 쓰이냐면 요리를 할 때 쓰이니까 요리 키워드도 잡는 거죠. 그래서 요리에 대한 키워드도 이렇게 나열을 하고 경쟁 강도도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우 감바스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이 새우 감바스라는 거를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우리 후라이팬에 대한 후기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우리 후라이팬으로 이 새우 감바스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너무 맛있게 되더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캠핑철입니다. 요즘 시즌이 아주 캠핑이라서 이렇게 캠핑 쪽에 있는 키워드들도 한 번씩 내가 노출을 시킬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바이럴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우리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사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직접 블로그를 키워가지고 홍보성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저희도 중소형 키워드, 아주 낮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좀 키운 거를 가지고 홍보성 글을 씁니다. 그리고서 근데 나는 이제 단가가 좀 낮다. 그러면은 이 체험단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뜨는 게 인플루언서 협찬, 이렇게 협찬을 해서 내 상품에 대해서 후기 글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광고 업체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마케팅 대행사한테 가서 바이럴 마케팅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간 호구 당할까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크몽이라고 있습니다. 크몽을 들어가셔서 거기에 가보면은 후기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케팅 상품도 좀 저렴한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전문 업체들이 좀 다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좀 잘 파는 분들은 이게 자동화가 좀 되어 있고요. 그 키워드만 뽑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냥 돈을 좀 쓰면은 알아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후기 글들이 노출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원스톱으로 끝내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과정들을 좀 겪다 보면은 이제 감이 와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제가 강조를 하자면은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 효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싼 업체를 찾는 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돈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광고 업체에 맡기시면은 대행사가 알아서 하겠죠. 좀 비싸더라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겠죠. 그런데 거의 대다수는 내가 마케팅을 모르면은 효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온라인으로 계속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이 대행부터 맡기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쯤 들어보시고 적용해보시고 그러면서 감을 찾으면은 내가 주력 상품이 왜 필요한지도 알게 되고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얼만큼 썼을 때 얼만큼 효율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바이럴 마케팅은 온라인에서 사업할 때 필수 역량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개념에서 파생되는 스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잘 팔기 위해서 제품도 봅니다. 제품력 당연히 봐야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돼요? 경쟁사가 마케팅을 잘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콘텐츠 경쟁 강도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그 키워드에서 이 바이럴을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업체를 이기려면 자산이 더 많던지 돈을 더 태우던지 제품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던지 아니 뭐 다른 식으로 내가 마케팅 외부 유입을 끌고 오던지 이런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품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마케팅을 하는 경쟁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바이럴로 팔면 됩니다. 아주 쉽죠. 최근에 로직 같은 것도 그 GBDT 모델이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뤘죠. 구매 전환율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가 일단 중요해졌고 외부 유입은 바이럴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럴이 기본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상품을 런칭하자마자 거의 3천만 원 매출이 한 달 만에 찍혔어요. 진짜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람들은 내 상품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팔립니다. 결국 바이럴 마케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거듭 강조를 좀 드리지만 온라인에서 사업을 계속 하신다면 바이럴 마케팅을 배워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잘 파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잘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